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제가 NBA 컨텐츠는 한 일주일 전에 당분간 좀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서 네,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프로젝트는 네, 오늘자로 다 어느 정도 1차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컨텐츠를 다시 이제 분석해서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제가 느바 같은 케이스는 뭐 밤에 뭐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밤 뭐 10시, 11시 넘어서 분석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NBA 같은 케이스는 아침에 경기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제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뭐 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원활하지가 않아서 네, 중단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바 쪽에다가 이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로드 컨텐츠에 대한 업로드 방식이 좀 변경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네, 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는 제가 기존에는 전 경기를 다 분석을 했어요, 먼저. 그런 다음에 라인업이라든지 배당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3경기에서 5경기 정도 이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세부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상 콘텐츠에 제가 데이터 분석을 드리는 경기는 3경기에서 5경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시보드를 통해서는 모든 경기의 그런 숫자들은 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TBS 마진 값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라인업이라든지 배당을 보고 나서 어느 경기를 할지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별된 경기, 3경기에서 5경기 정도 세이브 데이터를 만듭니다. 근데 요 부분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아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확인이 가능하셨을 텐데 이제는 대시보드 자체를 분석된 경기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뭐 많게는 뭐 11경기, 12경기에 대시보드가 다 들어갔었었는데 네, 이제는 한 3경기에서 다 4경기, 뭐 많게는 5경기 요 정도 수준으로만 네, 대시보드에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네, 요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별되는 경기는 어떤 경기 중심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라인업 변수가 좀 덜한 경기죠. 다 퀘스천업을 뜨고 회색 뜨고 뭐 이런 경기들은 제가 기존에도 라인업을 보면서도 많이 패스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라인업 보고서 패스했었지만 경기 분석은 그 전에 다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 결정에 영향이 많은 경기 그리고 빅 경기 중심으로만 네, 요렇게만 좀 선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별을 하다 보면은 네, 경기가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오후 9시 이전까지는 컨텐츠를 좀 업로드를 할 텐데 9시가 넘어서도 컨텐츠가 업로드가 안 되면은 그날은 느바 분석할 경기에 그 짝이 맞지 않는 날이라고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NBA 컨텐츠를 다루기는 하는데 좀 시간 배분을 조금 좀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과거에 모든 경기를 분석했었던 거를 지금은 조금은 좀 줄일 수밖에 없어서 좀 변형해서 운영한다라는 부분 요 경기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내일 경기 분석으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인 보스턴 대 시카고 경기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보스턴 시카고 경기랑 내일 있을 레이커스 유타 경기는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먼저 포함은 시켰는데 지금 라인업 상태를 보니까 네, 이 경기는 못 다룰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시카고 쪽은 뭐 잭라빈 선수가 네, 프로토콜 이슈 때문에 한 열흘간은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보스턴의 삼각편대가 네, 테이텀을 제외하고는 다 퀘스천어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확실히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보스턴 쪽에다가
네, 시원하게 좀 묻고 갈 텐데 네, 이 부분 너무 좀 불안합니다. 만약에 셋 다 안 나와 버리면은 사실은 이거는 시카고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래서 네, 요 경기는 제가 혹시나 해서 좀 준비는 했는데 네, 요 경기는 우선은 패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나온다, 삼각편대가 다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네, 보스턴 쪽이 네, 쉽게 잡아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경기인 필라델피아 골스. 네, 요 경기는 네, 담아갈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골스는요, 우선 커리 형제가 둘 다 퀘스처너블입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 스테판 커리는 발목을 뼈었었고요. 그리고 세스 커리는, 네, 어디가 안 좋냐면은, 네, 뭐, 힙 쪽에 부상입니다. 네. 그리고 우브레도 지금 퀘스처너블이고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뭐 지난 경기 못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난 경기 토바이어스 해리스 없이도 네, 필라델피아가 뭐 승리를 잘 거뒀었는데 보시면은 네, 뭐 드와이트 하워드 GTD고 조지 힐 GTD고 라인업상으로는 확실히 필라델피아가 좀 잡아먹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경기 네, 세부 숫자 보고서 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를 보면은요, 네, 필라델피아랑 네, 골든 스테이츠 뭐 이렇게 숫자는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뭐 실점 자체가 뭐 골수가 훨씬 좀 많고요. 득실 마진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많이 앞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은 필라델피아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맞대결을 펼쳐보면은요. 맞대결도 비슷해요. 맞대결도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가 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 보면 골스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지난 경기에서 약간 좀 전력에서 좀 손실을 좀 거뒀었죠. 손실이 좀 벌어졌었죠. 그래서 EFF 마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골스 쪽이 훨씬 앞서는데요. 네, 근데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런데 마진값 차이가 TBS 마진값 차이가 9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일 스테판 커리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불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스테판 커리보다 저는 세스 커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커리랑 세스 커리가 둘 다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스테판 커리를 막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수비수가 두 명이 되거든요. 벤 시몬스랑 세스 커리가 네, 스테판 커리를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테판 커리가 과연 그 심리 모드를 발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필라 쪽으로 네, 이렇게 선별을 좀 담고요. 그리고 네, 오늘도 토니볼과 토니볼 구독자분들께 네, 또 상처를 안겼던 나쁜 시키 인디애나 참 안 변해요. 인디애나랑 뉴올리언스 뭐 이런 팀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인 토너먼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렇게 무너지고 클러치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은 정말 좀 화가 많이 납니다. 네, 인디애나랑 샌안토니오 경기 알아보면은요, 뭐 초안은 샌안 쪽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팀 우선은 이 뭐냐 TBS 값 자체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라인업을 좀 볼게요. 인디애나를 보면은 네, 터너가 오늘은 뛰었는데 네, 또 퀘스천업을 뛰었었고 샌안토니오는 네, 뭐 다 뜁니다. 머레이부터 뭐 데릭 화이트, 드로잔, 뭐 야코 포틀까지 뭐 다 뛰고요. 오히려 체력적인 부분은 뭐 인디애나 쪽이 조금 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걸어온 길을 보면은 두 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왔었고 TBS 값은 세난이 더 좋습니다. 네, 이 부분 최근 홈 경기랑 원정 경기력 보면은요, 뭐 세난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한 뭐 15점 정도 EFF 마진 차이가 나고요. 경기력도 세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맞대결을 보면은 인디애나가 진짜 확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래서 아마 오즈들이 1.5 정도밖에 네, 값을 안 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최근 5경기 보면은요. 인디애나가 점수가 높은데 세난 쪽에 네, 세난 쪽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이렇게 나옵니다. 인디애나가 네, 1.5 플러스 핸디밖에 안 받은 이유가 있긴 하네요. 네, 생각보다 네, 인디애나가 잘 세난 상대로
잘한다 뭐 요런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보니까 지금 인디애나 백투백이네요. 제가 여기 지금 백투백 지표들을 다 빼먹었는데 네 제가 요거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인디 에마라고 썼네요. 네. 나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음탕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인디애나 백투백 67%인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인디애나 백투백도. 그렇게 되면은 조금 차이는 많이 나는데 혹시 또 이렇게 세난 골랐는데 내일 인디애나 미친 듯이 3점 다 터지고 막 이런 날이 아닐까 좀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은 뭐 이 숫자 값대로 토니볼에서는 네, 샌안토니오 요거를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보면은 빅매치가 조금 있는데 네, 요 부분도 저는 좀 빅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네. 그쵸. 내일 빅매치가 뭐 필라골스도 빅매치고 미러키 피닉스, 레이커스 유타 다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보시면은 네, 미러키가 재밌는 게 최근에 홈에서 승률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승률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홈에서 4연패 중일 겁니다. 네. 그래서 미러키 쪽이 홈에서 성적은 좋지 않지만 되게 힘든 일정을 가져왔었다라는 부분이랑 맞대결에서는 피닉스가 이기고 최근 경기들은 다 두 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 핸디값은 미러키에 마이너스 3.5를 줬고요. 두 팀 다 지금 2연승 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네 디비첸조만 퀘스천어블이 뛰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쿤보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물론 쿤보가 계속 지금 토니볼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GTD랑 아웃 이슈로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만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내일은 피닉스 사이드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쿤보 걱정은 네,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경기 세부 숫자, 세부 데이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러키 홈 경기력이나 피닉스 원정 경기력은 야속하게도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이라고 나오고 뭐 숫자는 피닉스가 조금 더 앞서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맞대결이 이상하게도 피닉스가 더 좋았어요. 네, 피닉스가 작년에는 약팀이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경기력들이 많이 반영이 됐을 텐데 미러키를 상대로는 작년에도 뭐 이렇게 잘 비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닉스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5경기 미러키도 셉니다. 네, 미러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 다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네, 두 팀 다 승리는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내일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초안도 피닉스로 잡혔고 토니볼에서 선별을 하는 요 TBS 값도 피닉스 쪽으로 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지만 피닉스 네,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덴버 경기, 덴버랑 멤피스 이거는 조금 의외의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멤피스가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멤피스가 최근 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들을 다 좋게 갖고 갔습니다. 근데 내일 멤피스에 네, 악재가 터졌죠. 네, 발렌슈난스가 아웃인데 왜 아웃일까요? 뇌진탕이네요. 네. 네, 뇌진탕으로 발렌슈난스가 아웃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3점 미친 듯이 잘 꽂아주던 브룩스 선수도 지금 퀘스천어블이고요. 그러면 내일 뭐 그레이스 알렌이랑 자모란트 뭐 2명 갖고 약간 비벼야 되는데 덴버는 예, 좀 이제 머레이가 시즌 아웃 되면서 훌륭한 볼핸들러를 잃었죠. 근데 볼핸들러가 덴버는 없어도 요키치가 볼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발렌슈란스라든지 이런 전력이 다 갖춰진 상태로 싸운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멤피스 사이드를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자말 모레이가 없는 게 덴버 쪽에 타격이 크지만 네, 근데 이 경기는 발렌슈란스가 빠져버린 악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우선 덴버 사이드를 놓고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구독자분께 제가 리플로만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멤피스가 요새 분위기랑 숫자가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네, 최근 경기력 멤피스 원정 경기력인데도 네, 158 가까이 나옵니다. EFF가. 그리고 두 팀 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근데 내일 멤피스에서 발렌이 빠진 거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맞대결 보면은 맞대결도 되게 비등비등합니다. 네. 누가 더 확실히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요 숫자만 봤었을 때는 근소하게 덴버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최근 5경기 보더라도 네, 멤피스가 거의 뭐 화력 폭발입니다. 네, 화력이 많이 폭발을 해서 네, 멤피스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팀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멤피스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발렌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경기는 네, 덴버 쪽으로 덴버 쪽으로 볼 예정이고요. 그 대신에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마킹만 처리했고 마지막 경기 레이커스 대 유타인데 저는 사실 이 경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선별을 했었던 거는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가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 경기부터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스테이플 센터에서 클리퍼스 경기에서 관중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커스도 이 경기에서 이전 경기 관중이 안 들어왔었었죠. 이 경기에서 아마 관중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부분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관중이 보스턴전부터 들어왔었었네요. 제가 그 경기를 보기도 했었었는데 왜 관중이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타 두 번째 경기부터 네, 이 관중이 들어올 거다라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요 경기는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라서 네, 노나먹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고요. 관중 이슈는 네, 잊어주십시오. 제가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저는 이 경기에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네, 문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네, 지금 아웃된 상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다 아웃이고 그리고 내일 이게 뭔 일인지 네, 다 모든 선수들이 뭐 슈레더부터 뭐 모리스, 뭐 드러먼드 다 좀 약간은 좀 이제 긍정적인 GTD 상태이고 콘리가 저는 부상당해서 좀 많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복귀 하나 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약간 휴식을 취했었던 네, 고베어 선수 돌아오고요. 휴식이었나요? 무릎이 안 좋네요. 휴식은 뭐 쉬었으니까 휴식이긴 하죠. 네, 무릎이야. 그러면은 우선 내일 레이커스랑 가장 상성이 좀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네, 유타 쪽입니다. 네. 유타와의 경기인데 뭐 여기는 3점이 좋고 여기는 3점 거의 망하는 3점이고 그리고 수비도 엄청 좋죠. 근데 얘네 파고들었을 때 과연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콘리 미첼 선수가 아웃이 됐죠. 미첼 선수가 아웃되고 콘리 선수는 네, 지난 경기에서 아마 콘리 안 뛰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콘리랑 고베어는 돌아오고 미첼 선수는 네, 인디애나전에서 네, 부상당해 갖고 네, 아웃 상태이고요. 그랬었을 때 라인업을 보면은 뭐 유타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초안도 레이커스 쪽으로 나와서 레이커스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고민이 조금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세부 숫자 보고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다 네, 최근에 홈 경기, 원정 경기 뭐 두 팀 다 좀 약간 박 터지네요. 네,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에 뭐 EFF 마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네, 레이커스가 네, 한 수 위였습니다. 근데 뭐 저 맞대결 성적에는 AD랑 LBJ가 다 들어가 있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요 경기 요 숫자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뭐 레이커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타 쪽이 조금 더 앞서는 건 사실이고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내일 요 경기는 레이커스 쪽으로 좀 많이 숫자가 나온 건 사실인데 뭐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고 지난 경기에서는 뭐 유타가 차포 뛰고 경기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네, 오늘 제가 숫자를 좀 무시한 경기가 두 개 정도가 나왔네요. 덴버전이랑 유타전. 네. 사실 덴버도 멤피스를 봐야 되는데 발렌슈란스라는 너무 큰 악재가 생기면서 발렌슈란스가 빠지는 너무 큰 악재가 생기면서 이건 덴버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레이커스 대 유타는 네, 좀 기대랑은 좀 다르게 네, AD가 안 돌아오고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 좀 선수단 지금 저기 GTD 현황도 뭐 긍정적으로 뜨기는 했지만 조금 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요 경기는 뭐 유타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된 형태의 토니볼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총 5경기 네, 6경기 분석은 해놨는데 네, 보스턴 시카고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아예 패스해버렸고 필라델피아 세난 피닉스 덴버 유타 네, 요렇게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토니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 자유고요. 그리고 경기 참여하시게 되면은 네, 소소하고 재미로만 그리고 소액으로만 법적 가이드 안에서만 참여하시는 것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